그렇다면 이 공산운동권 패러다임이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다 없애버린 1948년 체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반공,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적 가치, 그리고 특별히 이승만 계열이 있고요. 또 반이승만 계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념, 사상, 애국심 이런 것과 상관없는 부패 세력이 있다고 하죠. 공산주의도 박헌영이라든 남로당 계열이 있고 김일성 같은 북로당 계열이 있고 또 그냥 부패한 세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은 적어도 1948년 체제라는 것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만든 체제인데 저희는 이 체제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죠. 세계적인 성공입니다. 외부에 나가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그 질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대학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집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런 확률을 여러 가지를 다 계산을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지금 탑 중에 탑이 한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배부른 소리고요.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이 참 좋은 나라거든요. 우리가 1948년 헌법과 건국을 통해서 성공적인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열심히 이 공산운동권들이 손을 잡고 NLD, PD, 심지어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인영 씨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인영은 전대협 1기 의장이라는 바로 그 포션으로 지금 아주 승승장구한 출세한 인물이죠. 그런데 전대협 의장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까지가 이제 전대협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한총련 시대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잠깐 보면은 사실상 이제 크게 이렇게 크게 출세했다 그러면은 4기까지겠죠. 4기까지 크게 출세했을 텐데 여기 국회의원이 다 됐고 1기, 2기, 3기, 4기 그리고 오영식 씨 같은 경우는 코리엘 사장도 했어요. 반미 청년회, 이인영 씨도 전사투의 반미 청년회 이렇게 돼 있고 임종석, 송갑석, 김종식 이 사람 자민통 그룹으로 되어 있고 태재준 씨는 관악자주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NL에 들어있는 일종의 작은 조직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조폭이라면 조폭도 그 밑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방파 밑에서도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이제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 같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각각 패밀리라고 할 수 있죠. 각각의 가족들이 다른 거죠. 그 중에 이 반미 청년회의 책임자였던 조혁 씨나 자민통 그룹을 사실은 만들었던 구혜우 씨 같은 경우는 크게 출세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전대협 의장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연예인 비슷하게 대중 스타였기 때문에 그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에 좀 유리했기 때문에 다들 국회의원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반미 청년회를 만들었던 조혁 씨를 제가 한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딱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 참 순박하게 생겼어요. 지금도 동남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조혁 씨가 제가 참 이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은 오늘 제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혁 씨를 만났을 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은 뭐냐면 칼기 폭파가 조작이다. 김현희는 조작된 인물이다. 이런 주장을 자신이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스스로 했다고 생각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북한이 과연 노동자들이 탄 그 고생을 하고 중동에서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노동자들이 탄 칼 858을 폭파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북한이 노동자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탄 비행기를 폭발을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한번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의심됐다는 거예요. 김현희 어릴 때 하동이었다고 했는데 귀 모양도 다르다 별 이상한 얘기를 다 지어내가지고 전국적으로 반미 청년회를 통해서 모든 대학에 다 대자보를 붙였고 대자보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대자보라고 합니다. 칼 폭파의 진실과 어쩌고 하는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조혁 씨가. 그런데 이 조혁 씨 인터뷰를 제가 하고 나서도 이 조혁이라는 인물은 따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반미 청년의 그 책임자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뒤에 배후에 있는 걸 좋아해요. 저는 왜 아직까지 동남아에서 안 들어오고 있나 늘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김영한 씨가 북한 인권 운동을 하겠다라고 할 때 둘이 손을 잡아서 같이 북한 인권 운동을 했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김정일 반대 운동을 했죠. 둘 다 잠깐. 그렇지만 이 조혁의 반미 청년회는 그 노무현 정권과 함께 모두 공직에 많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 운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 그 김영한 민족민주혁명당 전향 주사파, 그 하태경 씨 이쪽이 그나마 뭐 김정일에 반대하는 북한 인권 운동을 뭐 조금 했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조혁이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초대 이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전대협이 승승장구하고 치고 오면서 곧바로 제도권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은 직을 가지지 않았으면 자신의 그 핵심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안희정, 오종식 다 지금 오영식도 그렇고 모두 다 그 이 정권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전향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할 수 있죠. 전대협이 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반미 청년회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느냐? 전대협은 그 결성될 때 사실은 고대 중심의 반미 청년회가 주력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주력이고 한 번 주도권을 차지하고 나서는 쭉 이쪽을 통해서 권력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사파가 계속 살아있다면 다시 김영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걸 정말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김일성 줄에 섰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일 이념을 만듭니까? 너무 슬픕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뭐 김영환이든 조혁이든 다 떠나야죠. 이제 60대가 됐잖아요. 이제 곧 한갑이 되시잖아요. 내년에 다 떠나셔야죠. 그럼 좋습니다. 지금 고대 중심으로 전대협을 완전 장악했던 그 반미 청년회와 자민통 그룹, 임종석과 송갑석, 가장 지독한 주사파였던 자민통 그룹, 이것을 뭐 정작 만들었던 구혜우 씨는 거의 뭐 전향을 했다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구혜우 씨에 대해서는 이 사람 국정원에서도 일했고 SK에서도 일했는데, SK 도대체 최태원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SK에서 자민통 그룹의 구혜우도, 그리고 전향주사파인 하태경도,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지금 커밍아웃이 된 고한석, 중부지역당 사건에 관여했던 고한석 씨도 다 SK에서 반맥해줬거든요. SK에서 일했어요. 상무로 일했어요. 도대체 SK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좀 더 이따 보겠습니다. 어쨌든 구혜우 씨는 SK에서 일하고 뭐 상무로 일하고 국정원에서 요직으로 일했지만은 뭐 국회의원 되진 못했죠. 근데 이 구혜우 씨는 사실상 거의 전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은 이 사람조차도 자신들의 그 김일성주의 조직을 했던 자신들의 공산운동권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약 70% 정도는 기여를 했다. 약 30% 정도만 오류를 범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 대한 구구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시하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군부 독재가 김일성 독재보다 더 나쁩니까? 전두환 독재가 더 나빠요? 저는 북한에 살래, 전두환 시대에 살래? 그럼 전두환 시대에 살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시대에 살래, 전두환 시대에 살래?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면 전 전두환 시대에 삽니다. 북한에서 일제시대에 살래, 김일성 치하에 살래?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다 택합니다. 김일성 치하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이 가야 됩니다. 김일성 줄에 서서 소위 말하는 변혁을 꿈꿨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뭔가 기여를 했다는 그 착각 이제 다 깨야 됩니다.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소위 말하는 구혜우의 자민통, 임종석, 뭐 송갑석 2만이 넘는 조직원이 있다 그래요.
야, 어마어마한 조직원입니다. 그 2만이 넘는 조직원들이 지금 전국에 다 요직으로 돼 있는데 뭐 법원에도 가 있고 이 사람들이 전향했을 것 같습니까? 전향한 주사파는 죽은 주사파밖에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자민통 그룹이라는 것은 뭐 대학가 4대 NL 주사 그룹 중에 하나다. 조통그룹과 반제청년동맹, 관악자주파 뭐 이것은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반미청년회 이건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어쨌든 이 자민통 그룹은 NL 주사 그룹 중에 하나예요. 한 패밀리예요. 큰 패밀리 중에 하나인데 이 모든 주사파 그룹들이 모두 북한 방송을 들으면서 주체 사상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노동자, 뭐 학생이 연대를 강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맨날 자생적이라고 주장해요. 어떻게 이게 자생적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 간첩 조직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 자민통 그룹이나 반제 청년 동맹 마찬가지고 반미 청년회가 가입할 때 어떻게 선서합니까? 한번 선서 한번 들어볼까요? 입에 다시 올리기가 너무 싫지만 반제 청년 동맹 이것은 하영옥의 반제 청년 동맹이죠. 나중 김영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반제 청년 동맹은 김일성 장군님과 한민전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 혁명 조직이다. 동맹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이것은 서울대 중심이에요. 자민통은 고대 중심이었죠.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자. 아, 정말 이러고도 이게 대한민국에 기여를 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주체의 깃발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도 그 20대의 맹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당신의 애들은 다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임수경 씨 애를 뭐 시카고에서 공부를 시킨 그 시카고 미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면서 과연 이거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들 정신 차리세요. 김일성 집단은 범죄 집단이에요. 여러분 범죄 집단과 공모하고 또 그들을 유지시켜주는 범죄 집단입니다. 이번에 이인영 씨가 국부를 뭐 김구로 했어야 된다 이런 정말 웃음이 나오는 그런 말을 했는데 딱 잘라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인영 씨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김구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것은 환상의 나라죠. 김구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 한반도에는 이승만의 나라와 김일성의 나라밖에 없어요. 당신 지금 김구의 나라 운운하는 것은 김구는 김일성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손을 잡으려고 했죠. 소위 말하는 상층 통일전선 전술에 김구가 희생양이 될 뻔했잖아요. 지금 당신이 김구가 국부 운운하는 것은 김일성을 국부로 말하고 싶어서 일종의 통일전선 전술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선택이 이승만 대 김일성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김구의 한상의 나라를 말합니까? 김구의 나라가 한반도에 있어요? 거짓말이죠. 지금 한반도에서 국부가 김구 운운하는 사람들은 자우합작이라는 이름으로 김일성과 손을 잡을 뻔했던 김구 이름을 대면서 이 한반도를 김일성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어이없는 간첩 세력들의 반역적 책동입니다. 아무도 지금 이 얘기를 해주지 않고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해주지 않고 심지어 미래통합당 김종인 씨는 어이없게도 헌법을 5.18에 넣는 것까지 동의하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안 보이세요? 1923년에 거의 100년 전에 벌써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그걸 꼭 말을 해야지 않아. 딱 보면 모르나.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한다. 자본가를 없애자 한다. 지식계급을 없애자 한다.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한다.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사상 다 없이 한다. 공산당은 안 된다고 딱 말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다 현실이 됐거든요. 이렇게 딱 통찰을 해야죠. 지금도 공산주의자들, 공산 패러다임에 완전히 먹혀서 밥 노릇을 하고 있는 당신들이 아직도 공산주의자들을 모릅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사파 NL들이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기여를 했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북한이 주사파에게 허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그 태영호 씨가 그 질문을 할 때 이인영 씨에게 그 주체사상을 버렸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남파 간첩 출신 중에 김동식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90년대 초에 남한 내 지하 세력으로부터 동유럽이 무너지고 북한 국력은 약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는데 무작정 버티기가 난감하다. 어느 정도까지 북한 비판에 동참을 해도 좋은가라는 질문을 해왔다. 당시 북한 노동당은, 조선노동당은 내부 토론 끝에 북한의 경제란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것은 비판해도 된다. 하지만 3대 세습, 주체사상, 정치체제, 북한 인권, 북한 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주체사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주체사상이 아니고 유일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유일사상이에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데, 지금 황장엽 주체사상이 지금 한국에서 거의 합법화돼 버렸거든요. 지금 전국에 주사파 정권에서 붙이고 있는 구호, 사람 중심 종로, 사람 중심 용인, 사람 중심 관악, 사람 중심이 주체사상입니다. 다른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북한 헌법 3조 8조에 들어있는 그 사람 중심과 지금 이 주사파 정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체사상 이념, 개념이 사랑,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주체사상이 말을 바꾸고 있죠. 사람 중심 사상으로 또는 인간 중심 사상으로. 주체사상 버렸냐? 그러면 나는 원래 신봉도 안 했고 버리지도 않았다. 그런 말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을 하려면 유일사상 버렸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유일사상. 김일성 유일사상 버렸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대답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인영 씨가 대답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소 씨가 대답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사상이라고 말해야 돼요. 주체사상은 이미 황장엽 주체사상 때문에 흐릿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김일성 사이비 종교와 관련되어 있지 뭔가 심각한 사상 이런 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대협을 수사할 때 그 안기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송갑수 씨가 계속 김일성을 존경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김일성이 화면에 나오면 정정하고 그래서 흐뭇해 보인다, 흐뭇하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 유일 합법 정통 정부다.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 통일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안기부가 발표를 했죠. 이게 거짓이라는 것은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어요. 스스로 다시 한번 말해야 됩니다. 5기 김종식 씨도 김일성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수련관에 동의한다고 말했고, 김일성 주석은 항일 독립투쟁을 전개했고 더 나은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지금의 북한을 훌륭하게 건설했다. 훌륭하게 건설했는데 사람 다 굶어 죽고 대낮에 다 마약을 하고 인구가 대한민국보다 반도 안 되고 그렇게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훌륭하다고 여러분 말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정치 권력,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지금 아이들이 크고 있어요. 이건 불량식품을 매일 먹고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990년대에도 계속해서 친북, 종북 조직 사건이 터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1990년대 이후에도 친북, 종북 지하 조직 사건들이 계속 터졌고요. 최근에도 터졌죠. 아로 사건. 이석기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92년에 항인호 등의 조선노동 중부지역당, 이번에 서울시장 비서를 하고 있는 고한석 씨가 연루되어 있는데, 이 고한석 씨는 서울대 중문과 출신이고요. 이 항인호 씨의 동생이 서울대 서양사학과 출신인 항인욱 씨예요. 이 항인욱 씨가 적어준 깨알 같은, 좀 깨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작은 글씨, 이 캡슐에는 그 조직에 대한 하달서를 갖고 학문에 넣어서 나오다가 들킨 그런 사건 아닙니까? 고한석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핵심 조직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서울시장 비서고요. 그리고 구국 전이 사건, 수학자, 경북대 수학과 교수였죠. 안재구 씨 사건, 뭐 충성 맹세하는 뭐 편지를 쓰고 그랬죠. 그리고 민혁당 김영환 씨 1심의 사건 여러분 이건 또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1심의 사건은 그 전 국정원장 김승규 원장을 그만두게 만들었던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불러서 지금 청와대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지금 이 1심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 국정원이 조사하는 것에서 항의를 한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발 좀 나가달라. 대신 딴 데 가서는 스스로 나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심의 사건. 이 1심의 사건 최기영 씨가 누구입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 씨. 윤미향 씨의 여동생의 그 신우의 남편 아닙니까? 신우의 남편. 인척이죠. 1심의 사건. 1심의 사건 뭐 거의 생계형 간첩 사건 같이 그렇습니다. 그 김승규 원장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1심의 사건을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다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력이 엄청났다고 해요. 2006년에 지금 간첩 잡기가 국정원장이 이렇게 힘들고 그거 잡다가 심지어는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게 대한민국인데 지금 한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 사건, 지금 이석기를 석방하라, 뭐 전국에 지금 플랜카드가 나붙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김일성 세력을 합법화시키고도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사상의 자유, 색깔론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0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 절대로 폐기할 수 없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러분, 독일에서 사상의 자유가 있는 가장 넓게 인정하는 독일에서요. 왜 히틀러 찬양의 자유가 없어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일성 찬양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인정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존엄한 사람은 최고 존엄, 김일성 가족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가치 천장이 뚫렸습니다. 가치 천장이 뚫렸어요. 우리 가치 천장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인권을 존중하는 헌법 10조 기본권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권 조항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존엄한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은 한 명만 존엄하지만 대한민국은 5천만이 다 존엄하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대한민국 가치 천장이 이 주석파에 의해서 다 뚫렸어요.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보십시오. 정말 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1948년에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정권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을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때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으면 공산화 될 수 있었는데 라고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김구 방식으로 했으면 김일성이 한반도는 다 먹었겠죠?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미 세계 지도가 바뀌었어요. 지금 중국만 남아있는데 중국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스턴에서 쫓아내는 거 봤죠? 못된 짓 하다가 다 쫓겨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과 운명을 같이 합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나라는 보석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 보석과 같은 나라를 왜 이 정권이 파괴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보석과 같은 나라를 지킬 뿐 아니라 북한도 개인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개인의 행복 보장권 그리고 각 개인의 불가침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1945년에서 8년 사이 이 해방 공간이 다시 재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유롭고 번영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반도 전체를 향한 국가 건설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박근혜 대통령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루면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좋은 분들을 많이 잃었고 또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들, 선진화의 주역들이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이 공산 패러다임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론조작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정신 차리고 공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우파로 거듭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